적도선이 통과하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북부. 태평양과 인도양, 거대한 두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 있다. 생존의 필수 전략이 위장술이다. 두 마리씩 짝지어 다니길 좋아하는 나방고기는 바닥 모래밭의 질감이 난다. 돌고기는 이름 그대로 돌멩이 같다. 피부에 울퉁불퉁 홈이나 부착 생물들이 쉽게 자란다. 가시에 독을 품고 돌처럼 앉아 사냥감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린다. 서서히 드러나는 형체. 위장갑 오징어가 바위 틈에 숨어 있다. 녀석은 앞부분에 팔로 크게 뿔을 만들고 콧불소처럼 땅을 걸어 다닌다.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다. 먹잇감이 나타났다. 망뚝이다. 몸을 최대한 숨긴 채 사냥에 나선다. 몸속에 숨긴 두 개의 사냥다리를 빠른 순간에 내뻗어 사냥감을 노린다. 위장갑 오징어는 산란 행태도 특이하다. 코코넛 껍질 아래쪽에 도넛 같은 흰 알을 붙였다. 유어기 때부터 주로 땅을 걸어 다니는데 이들은 오징어 중에서 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이다. 이들도 성장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위장술을 배울 것이다. 바닥에 구멍을 뚫고 은신처로 삼는 녀석들이 있다. 갯가재는 구멍을 보수 중이다. 눈은 항상 불박 경계 태세다. 이들의 눈은 사방을 경계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 자유롭다. 만티스는 곤봉 같은 사냥용 다리를 놀라운 속도로 펼쳐 포식자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굴을 떠나선 사정이 다르다. 해면 속에 신뱅이가 숨어 있었다. 포식자도 사냥을 위해 배경처럼 매복해야 한다. 신뱅이는 입을 빠르게 열어 진공 상태로 먹이를 빨아들인다. 신뱅이는 독특한 모습과 색깔, 습성 때문에 다이버들 사이에선 인기 만점이다. 신뱅이는 아가미가 여느 물고기와는 다르게 가슴 지느러미 뒤 겨드랑이에 있다. 힘차게 숨을 내뿜으면 우주선처럼 저공 비행이 가능하다. 머리엔 낚시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데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한 벌레가 달렸다. 먹잇감이 가까이 있어도 낚싯대 챔질을 멈추지 않는다. 물고기가 입 쪽으로 다가서길 기다린다. 머리 부분을 공격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꼬리 지느러미로 고기들이 신뱅이를 공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꼬리는 공격하지 않는 신뱅이의 습성 때문이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 신뱅이는 자신보다 몸집이 2배나 큰 물고기를 통째로 삼킬 수 있다. 녀석은 얼마 못 가 불시착하고 만다. 큰 물고기가 웬만큼 소화되기 전까진 여기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 예리한 갑오징어의 눈까지도 속일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 사람들은 이 고기를 유령이라고 부른다. 유령 실고기 2마리가 낙엽처럼 유영한다. 작은 눈과 아가미의 움직임이 이들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다. 때론 거꾸로 서서 혹은 잘피처럼 누워서 자유자재로 색을 변형시킨다. 식물의 움직임도 섬세한 지느러미로 만들어낸다. 기다리던 녀석을 만났다. 푸른 점 문어는 골프공만 하다. 하지만 작고 앙증맞다고 무시할 수 없다. 손을 내밀어 위협을 가하면 밝고 푸른 형광색의 원무늬를 드러낸다. 위협의 신호다. 사람도 몇 분 만에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졌다. 알려진 해독제는 없다. 푸른 점 문어의 식단은 작은 갑각류. 녀석은 먹이를 덮친 후 독을 주입한다. 그리곤 살점을 녹여 먹는다. 다시 시작된 사냥. 그런데 이번엔 아까와는 뭔가 다르다. 숨어있던 개의 거대한 치구에 놀랐던 걸까? 문어는 그냥 달아나 버렸다. 자갈지대에 서식하는 또 다른 작은 문어가 있다. 돋보기까지 써야 녀석을 찾을 수 있다. 털보문어는 온몸에 해초를 박은 듯 털로 뒤덮인 크기 3cm의 작은 문어다. 털보문어가 실제로 촬영된 건 드문 일이다. 털보문어를 만난 건 자갈밭 탐사 10여일 만에 건진 값진 수확이다. 녀석은 손톱만한 자갈 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흉내문어는 위장술의 대가다. 사는 곳은 은신처가 없는 모래땅. 흉내문어는 말미잘처럼 다리를 뻗쳤다. 녀석은 뛰어난 위장술 때문에 1998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흉내문어의 출현은 대단한 관심사다. 말미잘, 조개, 해마, 바다뱀 등 녀석이 흉내낼 수 있는 생물 종류는 대략 40가지에 이른다. 모든 다리를 한꺼번에 펼치면 바다나리로, 다리를 2개씩 모으면 4팔을 가진 불가사리로,
이것도 다리를 4개씩 나눠 다리를 꺾어서 디디면 개가 된다. 굴밖을 쳐다보는 조피쉬는 다리를 감춰서 흉내를 낸다. 다리를 펴서 둥글게 말면 솔베간팽으로 변신한다. 사실 녀석은 겁이 많다. 지나가는 손님에 따라 적절한 속임수를 보여준다. 흉내문어는 사냥을 할 때는 연약한 생물로, 천적이 나타나면 독이 있는 생물로 위장한다. 이번엔 넙치다. 이곳 넙치는 긴 수염을 가졌다. 덩치를 크게 하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런데 샛별돔에겐 통하지 않는다. 샛별돔은 산란장으로 들어온 침입자를 가만두지 않는다. 샛별돔 수컷은 먼 곳까지 넙치를 쫓아냈다. 넙치의 눈에 흉내문어가 부착됐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방심한 단 몇 초의 시간이 곧 죽음이다. 부채 산호에서만 발견되는 기이한 마술사가 있다. 피그미 해마는 부채 산호를 털어 연구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된 종이다. 워낙 크기가 작고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기는 꼬리까지 불과 2cm 남짓. 등엔 산호 폴립을 닮은 혹이, 몸은 산호 줄기로 위장했다. 노란 부채 산호에선 노랗게 색을 바꾸는데 녀석은 일생을 부채 산호에서 지낸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전략이 있다. 귓골뚜기도 적당한 모래밭을 찾았다. 먼저 몸을 반쯤 밀어넣고 다리를 꺼내 튀어나온 눈두덩을 덮는다. 하지만 모래 속도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아니다. 장어가 모래 속을 헤집고 있다. 장어의 식사 시간을 훔쳐보는 눈이 있다. 말미잘 위장기에는 적당한 크기의 말미잘을 잘 말아쥐고 어깨에 척하니 올려놓는다. 말미잘과 위장기 사이엔 공생에 대한 약속이 있는 듯하다. 산호 위장기는 한 무더기 산호를, 스폰지기에는 조각난 해면을 뒤집어 쓴다. 그리고 가끔은 이 녀석처럼 간소하게 위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개치레의 세계도 마찬가지. 간편하게 불가사리를 지고 다니면 행동은 빨라지지만 느려도 괜찮다면 조금 큰 해면을 끌고 다녀도 된다. 물론 힘은 좀 들겠지만 말이다. 현지 수중 가이드가 다급한 신호를 보내온다. 말미잘의 촉수에 걸린 건 가시보고. 보고는 물을 빨아들여 최대한 몸을 부풀렸다. 몸을 공처럼 만들어 통째로 말미잘에 빨려 들어가는 시간은 늦췄다. 과연 보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발견한 지 30여 분. 믿을 수 있는 건 작은 가슴 지느러미의 힘뿐. 보고가 가까스로 살아나간 현장. 말미잘 옆엔 오징어가 알을 붙였다. 알은 흐느적거리는 움직임에서 모양까지 치명적인 말미잘의 촉수를 닮았다. 녀석은 이름처럼 변장의 귀재다. 마을 앞 수초지대 신뱅이가 숨어있다. 하지만 원더문어는 재빨리 다리를 모아 바다뱀으로 변장한다. 머리가 좋은 문어는 바닷속 아인슈타인이다. 바닥에 순찰자 곰치의 등장이다. 희생자는 샛별돔. 곰치의 날카로운 이빨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포식자 곰치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녀석이 있다. 녀석은 가슴 지느러미를 맘껏 크게 핀다. 몸을 더 크고 뚜렷하게 만드는 위협 행동이다. 경고를 무시하면 곰치도 독가시에 혼쭐이 날 것이다. 암본 스콜피오는 해초지대의 포식자다. 스콜피온 피쉬, 일명 전갈고기로 해석되는 이 고기는 이름처럼 강한 독과 화려한 빛깔을 가졌다. 주황색과 보라색의 희귀한 스콜피온 피쉬는 이 지역의 명물이었다. 이곳을 찾는 다이버들이 꼭 한 번 보고 가는 고기였다. 그러나 이 두 녀석은 2008년 5월 인근 아쿠아리움에서 포획, 현재는 램베에서 만날 수 없게 돼버렸다. 독샘이 있는 긴 등지느러미와 사자갈기를 닮은 가슴지느러미, 몸길이 30cm의 포식자 솔베 간팽이다. 빠른 속도로 입을 벌려 작은 먹잇감을 빨아들인다.
긴 침 성게 속에 작은 고기들이 숨어들었다. 성게 가시 틈은 새끼 비늘돔처럼 연약한 고기들이 유어기를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다. 바다배 무늬를 가진 밴드 실고기. 암수 한 쌍도 안전한 성게밭을 찾았다. 그런데 수컷의 배엔 알이 붙어 있다. 산란철엔 암컷이 수컷의 배에 알을 붙이는데 다른 실고기처럼 알에 부하는 수컷의 몫이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불꽃 성게. 녀석의 가시엔 위장 새우가 붙었다. 얼룩말 무늬 개는 성게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녀석은 잔뜩 알을 품었고 연록색 새우는 성게 가시 속에서 분주하다. 불꽃 성게의 무늬와 색깔, 가시, 촉수까지 성게의 모든 부분들이 섬세하게 모방됐다. 불꽃 성게 한 마리는 소행성이다. 사람들은 물안경을 끼고 다시 바다에 자맥질을 한다. 마을 주민들이 성게잡이에 나섰다. 노랗게 익은 성게알은 이곳 사람들에게도 군침 도는 음식. 가시를 잃은 성게는 물고기들에게도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육지와 바다, 사람과 바다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가라앉은 나뭇잎은 육지와 바다 두 세상의 연결고리다. 얕은 바다, 흔들리는 낙엽 옆에 물고기가 있다. 일명 나뭇잎 고기는 접근해오는 작은 물고기를 큰 입으로 덮쳐 삼킨다. 가슴 지느러미를 번갈아 밀면서 색깔, 모양뿐 아니라 동작까지 잎을 따라한다. 녀석들이 언제부터 물속의 낙엽을 의식하고 모방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 고기고 무엇이 낙엽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제비발치의 어린 고기도 낙엽처럼 파랑에 흔들거리는 전략을 택했다. 좀처럼 포착된 적이 없는 모습이다. 가시를 가진 성게에게도 낙엽은 덮어쓸 유용한 도구. 낙엽을 덮는 건 성게가 강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여분의 먹이를 짊어지고 다니는 전략이라고도 한다. 낙엽이 없을 때는 돌이라도 끌어올린다. 몸에서 털을 자라게 하기도 한다. 해초뭉치를 닮은 털보신뱅이는 흔치 않게 목격되는 종. 입과 눈이 아니라면 녀석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녀석은 한가롭게 미끼를 끼운 낚싯대를 들이운다.
낙엽이 아닌 걸 알아챈 듯 발걸음이 빠르다. 이 두 위장의 마술사들은 어떤 식으로 만날까? 그러나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카카투 와스프도 이번엔 주랭랑이다. 바다엔 지구를 소비한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성게는 과자봉지를, 조개치레는 성게를 업었다. 육지에서 온 쓰레기도 물속에선 허투루 다뤄지지 않는다. 충분한 은신처가 없으면 다툼이 잦다. 쫓겨난 녀석은 담뱃갑 속에 숨었다. 포식자는 위에만 있지 않다. 재빨리 2층 집에 몸을 피하는 베도라치. 숨은 위치가 노출되면 허사. 통구맹이는 다시 적절한 잠복지를 찾는다. 혀를 낼름거리는 녀석은 위만 볼 수 있도록 생겼다. 녀석은 모래 속에서 혀를 이용한 미끼 낚시를 하기도 하는데 혀가 꼭 벌레를 닮았다. 염통 성게는 안전한 산란 장소로 땅속을 택했다. 하지만 목격자가 있다. 헬멧 고둥은 성게 위치를 확인하곤 곧장 땅을 판다. 가까스로 도망쳐온 염통 성게. 그러나 불가사리의 촉수가 더 빨랐다. 해면에 익숙한 형체가 숨어있다. 포식자 신뱅이다. 신뱅이는 지나가는 물고기가 없다면 며칠을 굶기도 한다. 신뱅이가 사냥을 시도한다. 독가시를 가진 솔베간팽을 사냥하는 건 가능할까? 다시 시작된 긴 기다림. 신뱅이는 또 다른 강자 솔베간팽을 단숨에 빨아들인다. 속고 속이는 위장의 세계에 영원한 승자는 없다. 적도 렘베이의 바다. 이곳엔 눈속임의 예술가들이 산다. 이들은 태양빛에 대응하는 마술, 화려하고 치명적인 위장술을 가졌다. 바다 생물의 생존을 건 전략. 그 중심에 빛의 감각기관 눈이 있다.